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뉴스 리액터를 모셨는데요. 이지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또 반갑고 설레고 있습니다. 네, 리액션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잘 해설해 주시면서 또 원래 리액션 정말 좋기로 저희 네. 내부에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좋은 소식도 잘 전해주시고요. 오늘 김만권 박사님이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만 특별하게 이지은 위원장님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새 대선 앞두고 말말말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27일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이 첫 재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전북 전주에서 유세를 하는 중에 이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온 법원의 결정은 이지은 변호사님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연휴 동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게 7일이 걸리고 20일이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로 그런 나이브한 생각하지 말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각수 의심받는 시국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까? 그렇지. 10명을 다 탄핵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스스로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순간들이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지금 바로 밀어준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설마 미루겠어? 가장 마지막 정말 안 좋은 순간까지도 계속 이제 최악의 순간을 네. 계속해서 생각하자 이런 이제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기일이 연장이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거예요. 예. 너무 다행이다. 근데 식당에 갔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재판 연기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예. 다 같이 인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원이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고요. 거기도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예. 정말 대법원에서 9일 만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633 이야기하는데 3개월 만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나오면 진짜 빨리 나왔다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나오는 거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그렇죠. 판결문도 안 나오는 게 3개월 만에 나오는 거고 한 5개월 6개월 만에 나오면 진짜 빨리 나왔다는데 9일 만에 나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고법에서는 그 대법의 사법 쿠데타에 같이 올라타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한다는 걸 알고 예. 깜짝 놀라서 거기서 화들짝 놀라서 뛰어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이번 사안을 별도로 해서요 계속 사법 엘리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본격 들어가 볼까요? 네, 한덕수 단일화 안 하면 본 후보 등록 안 해. 네, 조금 전 나온 입장이죠. 네, 한덕수 예비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일화 절차나 이 세부 조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건 다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제 곧 김문수 후보와 오후 6시에 이제 단일화 논의를 위한 이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먼저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이제 분열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정당한 대선 후보인 자신을 당 지도부가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돌연 일정 중단을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죠. 이른바 단일화 숨바꼭질이라는 이 수식어까지 나오는
나온 가운데 권성동, 김기현 또 박덕흠 의원이 어젯밤에 김 후보의 이 봉천동 자택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 앞에서 이 당식 농성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실상 악담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이 하루 종일 화제인데요. 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이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이 투표로 몰아가려고 했을 때 설마 이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김문수로서는 이러한 이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자신이 더러운 반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도 어제 이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거는 공당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발언을 하면서 도중에 눈물을 흘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교체론까지 이제 당내에서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을 한 건데 오늘 또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의원이 회동을 가지기도 했는데 나 의원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후보자께서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시고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왜 이런 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좀 억울하겠죠. 3년 전에도 용병 데리고 와서 자기가 졌는데 이번에도 용병 데리고 와서 자기가 또 졌잖아요.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는 뒷북을 제대로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선 후보일 때는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계엄한 것도 한동훈 네가 잘못해서 계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 뭐 윤석열 탓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용산 지도부에서 한덕수 띄우기 하는 거 본인 모르고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어쨌든 경선 후보로 당선되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뒷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지금 뭐 나는 미련 없다 다 탈당하고 훌훌 털고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수사 들어가야 돼요. 본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예. 수사 피하려고 가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역시 수사 전문가 이지은 위원장님한테 그럼요. 다르게 보이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상납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수사 들어가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공소시효 끝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다음 정권 끝난 다음에 예. 이게 흐지부지 되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거꾸로 검찰이 아직도 출국 금지를 안 해놨을까요? 이 정도의 피의 사실이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예. 네. 지금 참. 홍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쏟아졌는데 아직 뭐 수사가 정확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네, 당장 이 방송을 보시는 출입국 본부 관련된 분들 계시다면 네, 수사 사항과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6시에 이제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에 앞서서 한덕수 후보의 메시지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전 진짜 웃긴 게 한덕수가 협상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 단일화 협상도 못하는데 무슨 미국 관세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마늘 협상 그렇게 다 망했죠. 자기 패를 다 꺼내 보이지 않습니까? 단일화 안 하면 안 되면 등록 안 하겠다. 이러면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가만히 네. 있으면 지가 알아서 주저앉을 건데 이 패를 까면 안 되는 거죠. 협상 순진한 전문가란 건지. 무엇인가? 순진하다. 그렇죠. 순진한 건가요? 사실 본인은 굉장히 노예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오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몸값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걸 나름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단일화 안 되면 나 본선 등록 안 할 거야. 예. 누가 협박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래? 그러면 뭐 김문수가 막 아유 그럼 단일화 할게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김문수는 가만히 있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쟤는 떨어지고 나는 예. 대선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예. 대선 후보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밑에 뭐 김재원 비서실장 이런 분들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대선이 안 될 거는 다 알고 있겠죠.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당권을 생각하고 지금 그 옆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그러면 내가 당권을 장악할 때 그 옆에 예. 내가 있겠다. 다음번 공천권 내가 그 옆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본인의 패를 다 깐 거죠. 예. 와중에 경인일보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회동에서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본인은 11일까지 이제 버티고 김문수가 후보가 되고 한덕수가 드롭하는 상황에서 공동정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제 김문수 후보가 내가 내일 6시에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당에서 경선에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된 그 날부터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나오고 또 당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본인도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적어도 내일,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야기하기로 내일 저녁 6시까지는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예. 이런 뜻으로 내가 내일 6시에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오늘 가서 공동정부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당신이 대통령하고 내가 옆에서 총리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공동정부에서 네가 뭐 총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뭐 단일화 안 되면 등록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단일화가 될 것처럼 시간을 계속 끌다가 예, 등록 마감 기간까지 가서 주저앉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나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밀렸다고 합니다. 6월 24일로 기일이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 뉴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김상우 국민의힘 탈당할까? 네, 국민의힘에서 김상우 의원이 거취를 밝히겠다라고 했죠. 네, 김 의원이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당내 쇄신과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고심을 했고 이제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을 밝히는 이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당내 탈당 압박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난 21일에는 당내 쇄신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 제명 그리고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간 이제 보수 정치를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거취를 고민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는데 결국 이 변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거취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욱 의원의 행보는 동료 정치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국힘에 남아있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몇 안 되는 합리적인 보수 중의 한 분이 아닐까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윤석열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계엄 사과 등등 해서 한 4가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미 탈당은 조금 예견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제명하겠습니까?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당에서 전혀 그럴 게 안 보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보수당,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본인이 믿고 이제 들어갔었던 국힘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이분은 국힘에 있어서 더 빛나긴 했지만 뭐 탈당하시고 또 뭐 민주당에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또 여기서도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지만 다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제 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고 예.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예. 네. 내일 또 나오는 입장을 보고 네.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공수처 최상병 사건 대통령실 압수수색. 네, 최상병 사건에 대한 드디어 강제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공수처가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VIP 경로설이 불거졌던 2023년 7월 31일 이후에 당시 이제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전산 출입 기록 등이 이번에 압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조금 전에 나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이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이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번호 있죠. 이 02800-7070의 이 가입자 명의와 이 서버 기록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KT가 지난해 7월 국회에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02800-7070의 고객명이 대통령 경호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이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제 수사라서 또 좀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도 대통령실이 이제 막았다라는 이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대통령실이 이제 공수처 수사에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수사 전문가시니까 이지연 위원장님한테 여쭤볼 게 많은데요. 댓글창에 이미 지금 뭐가 남아있겠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수사가 좀 유의미한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사실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 뛰어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경찰, 검찰, 공수처 전부 내란 수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제발 공수처는 그냥 최상병 수사나 좀 집중을 했으면 하던 좋겠다. 거에 집중해라. 근데 예. 그거 딱 중단시키고 지금 내란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체포까지는 잘했습니다. 윤석열 체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이것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얼마나 내용이 남아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의 포렌식 전문가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포렌식은 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야.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뺏기고 제출하고 하는 사람들이 싹 다 지우고 제출을 하지만 거기서 뭐라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적어도 삭제한 게 뭔지는 나옵니다. 아하. 예. 뭘 삭제했다. 숨기고 싶은 게 뭔지 그렇죠. 예. 수사의 단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은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그게 또 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늦은 건 맞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열심히 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서 예. 또 막아가지고 이게 압수수색이 될지 여부도 좀 미지수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막아요? 안경호 실장이 지금 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될지 여부도 조금 미지수고, 오.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사건인데 뭐냐면 누가 최상병을 죽게 했는가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예. 사실은 가장 유력한 그 책임자인데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빼라고 누가 그랬냐? 지시했냐? 그죠. 누가 지시했냐.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경로를 하면서 야, 사단장 그런 걸로 다 이렇게 나가게 하면 해임시키고 하면 누가 사단장 예. 하겠냐라고 경로를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이 임성근을 어떻게 알길래 경로를 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정호 씨의 예. 최측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정호 씨가 골프 멤버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휴대폰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보다 보면 뭐 진술은 안 나오더라도 내가 여사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잘 될 거야 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오.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수사를 계속 해 나갈 필요는 있다. 네, 이 정도로 종착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 또 국회에서 좀 진행된 게 있죠. 네, 오늘 이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고요. 이와 함께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법안심사 문턱을 통과한 건데 이 오후에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지금 아예 또 안 보이고 있고 윤석열 씨는 계산책을 시키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들의 구속과 재구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검찰은 권력의 향방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 싶으면 바로 정말 다시 개처럼 뛰어들어가지고 네. 물어뜯거든요. 물어뜯어야 되는 게 맞는데 탄핵이 되고 해서 저는 바로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지부진한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아직 권력이 판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 내란 잔당들이 검찰에 남아 있다.
라는 건데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뭐가 돼도 문제인데 둘 다일 둘 다 가능성이 조금씩 크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판은 바뀌었지만 그 판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 잔당들 아직 심우정이랑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잔당들이 남아 있고 내란에 있어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니네 왜 제대로 수사 제대로 안 하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질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특검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적폐청산으로서 아예 뭐 보수 괴멸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란죄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뭐 보수를 괴멸하는 그 결과인 거죠. 자기들이 그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왜 처벌하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번째 뉴스는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브리핑만 할까요? 네, 성별 임금 격차 OECD 하위 기록. 네. 조기 대선 앞두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유력 주자의 캠프에서 젠더 의제 자체가 실종되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9대, 20대 대선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좀 관련해서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여성 이런 관련 이야기가 자취를 감춘 건데요. 사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은 OECD 가입국 중에 이제 매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23년에 하반기부터 이 채용이나 근로, 퇴직 이런 이제 고용 항목별로 이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 임금 공시제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낮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마침 오늘 이 직장갑질 119 이 시민단체에서 이 여성노동 공약 7개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해결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였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정권은 성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지훈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어떠셨는지 뭐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괜찮으시고요. 네,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런 뉴스 브리핑을 처음 와봤었거든요. 예. 늘 이제 인터뷰만 와가지고 예. 얘기를 하다가 뉴스 브리핑은 어떤 걸까 이러면서 좀 약간 긴장하면서 왔는데 뭐 여전히 즐겁고 좋은 네. 최고의 리액터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또 저희가 김원건 박사님이 그 자리를 갑자기 비우시거나 다른 네. 분들이 이렇게 나오기 못하게 될 때 또 땜빵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땜빵으로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로도 모셔야 될 텐데요. 네.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